안녕하세요. 국립창원대학교 문화테크노학과 졸업 전시에서 비욘드 더 필드 스포츠 인종을 말하다 제작을 맡은 이동주입니다. 발표는 기획 배경, 작품 주제, 전시 구성, 전시 제작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시를 기획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는 일반적으로 규칙에 따라 개인이나 팀이 체력, 기술을 겨루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스포츠가 이루어지는 경기장은 단순히 승패만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스포츠는 사회가 가진 문제와 갈등을 드러내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종, 국가와 같은 사회적 차이가 스포츠를 통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과 충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전시는 바로 이 지점, 스포츠 속에 숨겨진 사회적 갈등과 목소리에 집중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포츠 속 사회적 갈등은 단순히 경기장 바깥의 이야기가 아니라 경기장 안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적 편견은 선수들에게 침묵과 저항이라는 양극단의 선택지를 남기곤 했습니다. 어떤 선수는 침묵을 선택했고 또 다른 선수는 자신의 커리어와 안전을 감수하면서도 저항이라는 방식을 통해 사회에 메시지를 던졌죠. 이 세 가지 키워드, 차별, 침묵, 저항은 제가 이번 전시를 기획하는 데 있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기존 전시는 대체로 관람자가 보는 위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람자가 단순히 작품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직접 경험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전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스포츠 속 차별과 갈등, 그리고 저항은 그 자체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관람자가 직접 참여하고 느낄 때 더 큰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시를 보는 전시에서 경험하는 전시로 확장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전시의 목표는 관람자의 인식 전환입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참여하고 경험을 통해 생각을 확장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 공간에서는 경계를 넘는 행위, 침묵 속의 메시지, 그리고 참여를 통한 목소리의 확장을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적 요소를 통해 관람자가 저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고민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선택한 작품 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전시에서 주목한 지점은 사회적 갈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무대가 어디인가였습니다.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승패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와 갈등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또 대중이 이를 지켜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가장 대표적이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육상 시상대에 오른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는 검은 장갑을 끼고 주먹을 들어올렸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당시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에 맞선 침묵 속 저항의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두 선수의 복장에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스미스의 맨발은 흑인 공동체의 가난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고 카를로스의 열려진 재킷은 노동자 계급 현실을 상징했습니다. 이 장면은 한순간의 제스처를 넘어 스포츠라는 무대가 사회적 저항과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침묵의 방식으로 저항한 대표적 인물인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 제키 로빈슨입니다. 그가 마주한 공간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실력 경쟁보다 더 극심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현장이었습니다. 폭언, 출입 거부, 팀 동료의 반발까지 겪으면서도 로빈슨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침착함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존재와 실력은 결국 흑인은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편견을 무너뜨렸고 스포츠가 사회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날 메이저리그는 매년 제키 로빈슨 데이를 기념하여 모든 선수가 그의 등번호 42번을 달고 뛰고 있습니다. 이는 로빈슨의 저항이 지금 또 이어지고 있다는 상징입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스포츠는 인종차별을 드러내고 변화시켜온 사회적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과 저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당시의 선수들은 자신의 커리어와 삶을 걸고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선택을 목격하는 관람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전시가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제부터는 실제 전시 공간 구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전시는 3가지 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존은 컬러 라인으로 경계를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존은 사일런스 포디움, 침묵과 관찰을 통해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고, 세 번째 존은 리플렉션 월, 관람자의 참여로 완성되는 공간입니다. 즉, 경계, 침묵, 참여라는 흐름을 통해 관람자가 단순히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선택하고 생각하고 기록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존은 하나의 동선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구에서 경계를 인지하고 시상대 앞에 서서 침묵을 체험하며 마지막에는 벽면에 자신의 생각을 남기며 전시를 능동적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즉, 관람자는 단순히 감상자가 아니라 전시의 마지막 조각을 채우는 참여자가 됩니다. 이제 각 존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 1은 컬러 라인, 즉 경계에 대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흑백으로 명확히 구분된 색 테이프를 바닥에 배치해 공간 속에서 관람자가 자연스럽게 경계의 존재를 인지하게 됩니다. 이 경계는 실제 인종차별이 만들어낸 사회적 구분선을 상징합니다. 관람자는 별다른 안내 없이도 선을 넘는 행위 자체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즉, 시각적으로는 단순한 선이지만 관람자는 스스로 멈추거나 넘나들며 차별과 경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직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존은 사일런스 포디움, 침묵의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올림픽 시상대의 형상을 모티프로 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명에 의해 트사되는 그림자는 주먹을 들은 선수들의 실루엣을 상징적으로 재현합니다. 관람자는 직접 그 앞에 섰을 때 시상대 위 선수의 시선으로 공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난, 침묵, 저항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관람자의 몸과 시선으로 느끼도록 했습니다. 즉, 이 공간은 누군가를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선택의 주체가 되는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존은 리플렉션 월, 참여의 공간입니다. 벽면에는 단시의 신문 기사와 기록문들이 붙어 있으며 그 주변에는 관람자가 직접 포스트잇으로 자신의 생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목소리가 만나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질문하도록 합니다. 즉, 첫 번째 존이 경계를 보고 두 번째 존이 선택을 체험했다면 세 번째 존은 스스로 답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 전시 전체가 관람자의 참여로 완성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제 이 전시의 제작과 설치 과정은 발표가 끝난 뒤에 이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